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으면서도 일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의 2023년 10월 영상인 미국 사회보장연금의 수령 자격, 연금액, 연금 계산, 신청 시기를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첫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설명. 둘째, 연금을 수령하면서 계속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킴이라는 가상의 인물의 연금 상황. 셋째, 킴의 소득이 연금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넷째, 연금이 증가할 수도 있는가의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사전 설명. 연금 신청 가능 연령 및 완전 은퇴 연령. 사회보장연금은 62세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 사회보장국에서 정한 연금의 100%를 수령하려면 완전 은퇴 연령의 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완전 은퇴 연령은 예를 들면 1943년에서 1954년생은 66세, 1957년생은 66세 6개월, 1960년생과 이후 출생자는 67세입니다. 소득 한도와 초과소득. 소득 한도.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새롭게 산정됩니다. 이러한 연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 한도입니다. 소득 한도는 소비 물가 지수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매년 정해지는데 크게 완전 은퇴 연령 연도 전과 완전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연도에 따라 두 개의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이 완전 은퇴 연령 연도 전이면 19,560불, 완전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연도면 51,960불입니다. 2023년에는 각각 21,240불, 56,960불이고 2024년에는 각각 22,320불, 59,520불입니다. 초과소득. 연금 수령 후의 소득과 소득 한도와의 차이를 초과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때 소득은 임금과 자영업에 따른 소득만 포함되고 이자소득, 투자소득, 개인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이러한 소득을 예상소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정확한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초의 소득으로 총소득을 예상해야 해당 연도에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정산의 세 가지 경우. 연금 정산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전 은퇴 연령 이전 연도의 연금 신청, 12개월 모두 초과소득이 있는 경우, 완전 은퇴 연령에 진입한 연도, 완전 은퇴 연령 이전 연도의 연금 신청. 완전 은퇴 연령 이전인 연도에는 초과소득을 수표 단위로 계산하여 연금 정산에 적용합니다. 2월에 연금을 신청했다면 2월부터 12월, 즉 11개월의 소득이 초과소득 계산에 적용됩니다. 12개월 모두 초과소득이 있는 경우, 완전 은퇴 연령 이전의 연도로서 연금 신청 연도가 아니라면 12개월의 소득이 초과소득 계산에 적용됩니다. 완전 은퇴 연령에 진입한 연도. 완전 은퇴 연령에 진입한 연도에는 완전 은퇴 연령이 되기 직전 달까지의 소득이 초과소득 계산에 적용됩니다. 만약 완전 은퇴 연령에 진입한 연도에 연금을 신청했다면 초과소득을 수표 단위로 계산합니다. 가상의 인물 킴의 연금 상황. 킴은 1958년 2월생이며 64세인 2022년에 연금 수령을 시작한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킴의 완전 은퇴 연령은 66세 8개월이 되는 2024년 10월입니다. 그런데 킴은 완전 은퇴 연령 전인 2022년 2월에 사회보장연금을 조기 신청했습니다. 연금액은 월 1,200불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은 물가상승률, 즉 생활비 보정이 적용되어 매년 조금씩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편의상 연금액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연금 정산 세 가지 경우를 킴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3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일을 한 킴의 2022년 소득은 27,000불, 2023년 소득도 27,000불이고 2024년 소득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 27,000불과 81,000불로 가정했습니다. 즉, 킴의 경우 소득 한도가 2022년에는 19,560불, 2023년에는 21,240불, 2024년에는 59,520불입니다. 소득 한도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고 계산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 산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소득에 따른 연금 산정 2022년은 킴이 연금을 신청한 연도입니다. 연소득 27,000불이므로 월소득은 2,250불입니다. 2월에 연금을 신청했으므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의 소득이 연금의 새로운 계산에 적용됩니다. 연금 계산에 적용되는 22년 소득은 월 2,250불 곱하기 11개월, 24,750불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로는 2022년의 총소득은 연금을 신청한 2월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1월의 소득으로부터 평균 월소득을 예상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킴의 2022년 초과소득은 11개월의 소득과 2022년 소득 한도인 19,560불과의 차이로서 5,190불입니다. 그런데 완전 은퇴 연령 전에는 사회보장국에서 초과소득의 2불당 1불을 징수하여 예수금으로 보관합니다. 즉, 예수금은 5,190불 나누기 2 곱하기 1, 2,595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금을 신청한 연도에는 예수금을 수표의 단위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금을 연금 월 수령액으로 나누고 결과값을 올림하여 수표의 개수를 정합니다. 2,595불 나누기 1,200불은 2.1625이므로 3개의 수표입니다. 사회보장국의 규정에 따르면 킴은 2월에 연금을 신청했지만 3개의 예수금 수표에 해당하는 초과소득이 있어서 2월, 3월, 4월,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즉, 5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5월 연금은 2월에 수령합니다. 매달 수령하는 연금은 변화가 없이 1,200불입니다. 따라서 2022년 총 연금 수령액은 월 1,200불 곱하기 9개월 1,800불입니다. 만약 킴이 완전 은퇴 연령에 진입한 연도인 2024년 2월에 연금을 신청했다면 같은 방식, 즉 예수금을 수표 단위로 계산하여 초과소득에 따라서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개월 모두 소득이 있었으므로 초과소득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이 27,000불입니다. 따라서 킴의 2023년 초과소득은 27,000불과 2023년 소득 한도인 21,240불과의 차이로서 5,760불입니다. 초과소득 중 사회보장국에서 징수하여 보관하는 예수금은 초과소득 2불당 1불로서 2,880불입니다. 연금을 신청한 2022년에는 예수금을 수표 단위로 계산했지만 2023년에는 12개월 모두 초과소득이 있었으므로 수표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금을 제외한 연금을 받게 되므로 2023년 실제 수령액은 월 1,200불 곱하기 12개월 빼기 예수금 2,880불인 11,520불입니다. 11,520불을 12개월 동안 나누어서 수령합니다. 2024년 완전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연도. 첫 번째, 소득이 27,000불인 경우. 완전 은퇴가 10월이므로 1월부터 9월의 소득이 예수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완전 은퇴 전 9개월의 소득은 월 2,250불 곱하기 9개월 2250불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완전 은퇴 연령에 진입한 연도에는 소득 한도 기준이 크게 증가한 59,520불입니다. 따라서 초과소득이 없고 또한 예수금이 없기 때문에 완전 은퇴 전인 1월부터 9월까지 월 1,200불을 수령합니다. 소득이 81,000불인 경우
월 소득이 6,750불이고 1월부터 9월까지 소득은 6750불입니다. 따라서 초과소득은 6750불 빼기 59,520불, 1230불입니다. 완전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연도에는 초과소득의 3불당 1불을 징수하므로 예수금이 1230불 나누기 3 곱하기 1인 410불입니다. 2024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월 1200불 곱하기 9개월인 1800불이 아니라 410불을 제외한 1390불을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만약 김이 완전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2024년에 연금을 신청했다면 초과소득을 수표 단위로 계산하여 앞에서의 예처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완전 은퇴가 시작된 10월부터는 그동안의 모든 예수금 총액에 따라서 새로 계산된 연금이 지급되어 월 1200불보다 약간 증가한 연금을 수령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이 있어도 기대 수명까지 사망하지 않으면 예수금에 따른 손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증가할 수도 있는가? 그렇다면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면서 계속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을까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사회보장연금액은 세금을 납부했던 총 연수와 관계없이 현재 가치로 보정한 실질소득이 큰 순서대로 최대 35년 동안의 평균 보정 월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 유튜브 영상인 교포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에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 영상의 설명에 관련 영상의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킴이 25년을 일한 후에 2020년 1월부터 연금 수령을 신청해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평균 보정 월소득 계산에 포함된 25년의 실질소득 중에서 이를 시작한 1995년의 소득 5만 불이 최소 실질소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의 연간 총 보정소득이 6만 불이면 이 소득이 1995년의 5만 불을 대체해서 사회보장연금액이 다시 정산되어 연금액에 적용됩니다. 만약 2021년의 연간 총 실질소득도 25년에 포함된 실질소득 중의 최소소득보다 크면 다시 이 최소소득을 대체하여 연금액이 다시 정산됩니다. 즉,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소득이 충분히 크면 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 사회보장국의 사회보장연금 관련 규정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 규정이 불필요하게 복잡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부 효율부가 사회보장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서의 불필요한 규정들도 폐지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